자, 9월 28일 유럽 축구랑 메이저리그 이제 마지막 회차죠. 162회차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3.5배 부근하게 70% 비중 둔 거 걸렸죠. 유럽 축구는 조금 아쉽게 됐고, 오늘 국내 야구도 주간 야구도 뭐 니포넴이 지금 8회 초 1사 무사 1-3루니까 웬만하면 뭐 이기겠죠. 계속 연승이어 갑니다. 오늘 유럽 축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축구 제가 봅시다. 10경기네요. 10경기 제가 뽑아왔고 5대 리그에서 뽑아왔습니다. 네덜란드 리그는 버리고, 그죠? 자, 빌라랑 풀럼 경기부터 볼게요. 빌라, 풀럼. 빌라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홈에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한 번인가 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 시즌에 보면 얘들의 문제점이 그냥 공을 계속 돌립니다. 돌리고 마지막 사이드에서 찬스 나는데 그 각도공에서 때려봐야 골이 안 나죠. 직전 경기도 뭐 이긴 이겼어요. 챔스였는데 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슛 들어가는 게 좀 힘겨워 보여요. 얘들 문제입니다. 이번 상대 풀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얘들 만만치가 않고, 뭐 감독이 지금 3년차 시즌이라서 감독의 철학이 완전히 그 팀에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끈끈해요. 얘 상대로 골을 넣기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고, 다만 빌라가 홈에서 잘 안 집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제가 풀럼 쪽으로 보고 싶은데, 이 경기 빌라가 홈에 잘 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얘들 그 언더 오버는 제가 계산을 몇 번, 한 4번 정도 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로 돌려보니까 2.35 정도 나와요. 평균치가. 기대 득점 값입니다. 실점 득점이 아니라 기대 득점 값으로 홈 비중, 원정 비중, 전체 비중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니까 기대 득점 값이 2.35가 나와요. 그럼 이거 2.5 언더 파야 되겠죠. 언더 배당이 뭐 1.57, 그러면 뭐 이 정도라면 언더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빌라 무, 핸디는 풀럼 핸디의 언더 쪽으로 접근할게요. 피사랑 피오렌티나. 피사가 성격 팀인데 은근히 끈끈하게 강팀 만나도 잘 비벼요. 크게 막 무너지는 경기는 없습니다. 다 진 경기들이 전부 다 1점 차예요. 토리노한테 지고, 나폴리한테도 1점, 우디네세, 로마 1점, 아탈란타는 비기고 막 비벼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 끗 차가, 축구에서 한 끗 차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 넣는 것도 좀 힘겨워 보이고.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금 뭐 나폴리한테 지고 했는데, 얘네들은 보통 시즌 중반쯤 되면 조금 발맞아 가면서 이제 강팀도 잡고 하는 팀이라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오렌티나에 모이스 킨 있지 않습니까? 킨이랑 그 보스니아 공격수 있지 않습니까? 제코 있기 때문에 걔들이 한 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간만에 승을 하지 않을까 싶고, 첫 승이겠죠. 싶고, 뭐 한 골차보다 두 골차, 세 골차 나는 것보다는 한 골차 승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햄무 쪽으로 보고, 언더오버 기대 득점 값 통계치 내보니까 2.49 정도 나와요. 그럼 거의 뭐 중간이죠. 중간인데 오버 배당이 2.05예요.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2.5인데 오버 배당이 2.05. 요거는 뭐 오버가 메리트가 더 있어 보여요. 간다면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리트가 더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와 호펜하임. 프라이부르크가 초반에 엄청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감을 잡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의 문제점은 명확해요. 얘들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너무 선수가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옛날부터 뛰었던 휠러, 그리프 막 이런 애들이, 에게 슈테인 이런 애들 계속 뛰고 있어요. 마티아스 긴터, 리나르트 나인 점점 들어가고 있고, 얘들이 한참 좋았을 때가 있었죠. 한 2-3년 전에. 점점 내려오고 있는 팀이고, 호펜하임은 최근에 뭐 바이에른한테 4대1로 졌고 프랑크푸르트한테 3대1로 졌는데, 뭐 다른 팀들은 잡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랑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팀들이에요. 그 팀들은 졌고, 오늘 프라이부르크 상대인데
지금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으면 두 번 다 이겼어. 2승 골도 많이 넣고 있고, 이 경기 크게 호펜하임이 불리할 게 없다 봅니다. 정배는 프라이브루크인데 저는 호펜하임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싶고, 기대 득점 평균값은 2.86입니다. 2.86. 이 경기 뭐 오버가 메리트가 있죠. 너무 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버 배당이 1.46 역시나 낮아요. 기대값이 2.86이다 보니까 오버값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언더를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양팀 다 수비가 좀 헐겁기 때문에 2.86이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엘체와 셀타. 엘체가 원래 항상 시즌 끝날 때쯤 되면 18위, 19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팀인데 올 시즌 지금 무패입니다. 엄청 좋아요. 슈팅 대비 득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한 골씩 막 이렇게밖에 못 넣긴 하는데 슈팅 대비 골 결정력이 좀 좋아져 있고, 셀타는 언제까지 아스파스가 한 건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어 보여요. 올 시즌 힘들어 보이고, 이 경기도 득점 많이 안 날 거예요. 기대 득점값이 통계 내보니까 한 2.22밖에 안 됩니다. 이 경기 아마 언더가 유력하고, 언더라면 0대0 하면 1대1 무승부 쪽으로 보여요. 그리고 간다면 엘체가 역배이기 때문에 엘체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릴과 리옹. 릴이 정배인데 릴 지금 수비진 누수가 너무 많아요. 절반 정도가 지금 못 나올 거고, 만약에 경기 중에 릴 수비수가 한 명 부상당하면 교체 멤버조차도 조금 애매합니다. 리옹이 뭐 그렇게 경기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경기는 리옹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무승부의 리온 프렌 쪽으로 접근할게요. 그리고 언더오버 통계값 내보니까 2.75 나와요. 엄청 높죠. 2.75면 엄청 높은 거예요. 기대값이 보면은 오버 배당이 1.59. 1.59면은 괜찮지 않나요? 2.75인데 그럼 이 경기는 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캐슬과 아스날. 뉴캐슬은 문제는 뭐 득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걔 이삭 보내고 난 뒤에 득점 볼 때마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녹아들지 못했고, 아스날은 뭐 어떻게 해서든 한두 골 넣어주니까 이 경기 아무래도 뭐 아스날이 이기면서 선두권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 그려집니다. 아스날 승에 통계값은 2.28 나와요. 기대 득점 통계값은 2.28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언더 배당도 1.67이면 뭐 훌륭하죠. 2.28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 그리고 레체와 볼로냐는 올 시즌에 아마 한 8, 9위권 유럽 대항전 가냐 마냐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경기력이 괜찮고 골은 많이 안 넣는데 수비가 되게 단단해요. 레체 이 팀은 뭐 항상 끝날 때쯤 되면 15위권 밑에 내려가 있는 팀이고 큰 기대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체는 지금 3연패 중이죠. 3연패 중이고 칼리아리, 아탈란타, AC 밀란한테 다 잡혔어요. 제노한테도 비겼고. 그래서 볼로냐가 뭐 수비 위주로 나간다고 하면은 레체는 그렇게 점수를 못 낼 겁니다. 못 낼 거고, 골을 넣는다면 볼로냐가 한 골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기준값이 통계가 2.4 나오는데 2.4면 언더로 봐야 되지만 이게 배당이 언더 배당이 1.4예요. 오버 배당이 2.3이고 그죠? 근데 통계값 제가 책정한 통계값은 2.4가 나와요. 기대값이. 그러면 이거는 언더가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오버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그죠? 이 경기는 뭐 오버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배당이 좋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는 뭐 이 경기 걔 누구지 하피냐는 지금 못 나와요. 이번 경기 못 나오는데 그 대신 야말이 돌아옵니다. 하피냐 못 나오고 야말이 돌아온다. 이득이죠. 플러스겠죠. 소시에다드 올 시즌 너무 안 좋아요. 쿠보 불쌍합니다. 그 전성기를 거기다 다 보내야 돼요. 지금 아무란 팀에서 오야르사발이랑 후보 둘이 있는데 직전 경기에 근근히 이기게 됐지만 아무래도 누캄프에서 뭐 자이언트 킬링하기는 지금 현재 전력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승에 마행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요거 언더오버 통계값은 2.86 나와요. 2.86인데 기준점이 3.5라서 언더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시에다는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3.5 오버 뜨려면 바르셀로나 혼자서 4골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축구에서. 그죠?
베를린과 함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는 직전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상대가 누구냐? 같이 꼴찌 다툼을 시즌 끝까지 해야 될 하이덴하임이에요. 이 두 팀은 둘 다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직전 경기도 2대1로 함부르크가 이겼는데 서로 슈팅이 22개, 21개. 수비진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비가 너무 헐겁다는 거고, 얘들 통계 내보면 이 슈팅 3점 언더오버가 기준 기대 득점이 3.15 나와요. 베를린 홈과 함부르크 원정 성적이랑 총 성적이랑 이렇게 저렇게 곱하기 나누기 해보면 3.15 나옵니다. 근데 얘 기준점이 2.5예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경기 중에 기준점이 제일 높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제일 높은데 기준점이 2.5예요. 요거는 웬만하면 오버가 뜨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오버 배당이 1.66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오버 중에서 함부르크 오버가 제일 좋아 보여요. 저는 기준점이 좀 높다. 다만 이게 기대 득점이라서 양 팀의 스트라이커들이 개발 차면은 골이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치만 해준다면 3.15 정도 골 정도 난다는 거니까 충분히 오버에 돈 줄만 할만하다. 1.66배다. 이렇게 안내드릴게요. 그리고 승은 아무래도 함부르크보다는 베를린이 완성도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 대항전도 뛰었고, 그죠? 그리고 밀란과 나폴리. 요거 밀란 개정배당인데, 밀란 멤버 보면은 뭐 납득이 가긴 해요. 밀란 올 시즌에 보강을 잘해서 되게 공수에 걸쳐가지고 괜찮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모드리치도 있고, 포파나 있고, 라비오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뭐, 히메네스 좀 못하죠. 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뭐 레앙이 아직 복귀를 안 했는데 이번 경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쿵쿠도 직전 컵 대회에서 이제 데뷔골을 넣었고 컨디션 좋아요. 제가 봐서 컨디션 좋은데 문제는 상대 나폴리. 나폴리가 올 시즌 경기력 보면 예전에 김민재 있었을 때 그때 느낌이 살살 나요. 물론 그 지난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한테 졌잖아요. 2대0으로 지난번에. 그 경기는 전반전에 퇴장을 당해서 수비수가 시종이가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경기 그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이겼습니다. 상대 팀이 살짝 조금 약한 팀이긴 했으나 요 팀 보면 수비 단단하고 그리고 핵심 멤버들이 괜찮아요. 핵심 멤버들이 괜찮기 때문에 배당이 이 정도로 벌어질 정도로 전력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나폴리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한 방을 넣을 것 같으면 저는 밀란보다 나폴리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AC 밀란은 뭐 점진 앞으로 할 거고 나폴리는 이제 버스 세울 건데, 가두리 당하다가 나폴리가 역습에 특화된 선수 있잖아요. 이게 데브라이너가 킬패스 한 번만 잘 꽂아주면 호이룬이 이탈리아 무대에선 통합니다. 호이룬이 마지막 마무리가 괜찮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서는 오히려 나폴리가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나폴리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얘들 통계값, 기대 득점 통계값 내보면 2.48 나와요. 2.48. 근데 그럼 거의 뭐 언더오버 반반이란 말인데 오버 배당이 2.00입니다. 오버 배당. 그럼 이거는 메리트는 오버가 있습니다. 그죠? 메리트 있는 배당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동전 던지기니까 이렇게 뭐 기준치가 2.4 언저리 되는 애들은 2.4, 2.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뭐 기대 메리트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축구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야구 넘어가겠습니다. 야구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라서 제가 투수들 뭐 후속이나 뭐 구종 이런 거 안 적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요거 동기부여 제일 중요한 경기고, 샘프랑 콜로부터 시작할게요. 샘프는 웹이 나오고 콜로는 브라운이 나와요. 브라운 직전 경기 헌터 브라운인 줄 엄청나게 잘 던졌죠. 직전 경기에 5이닝 10K 시애틀 상대로 던졌고, 이번 마지막 선발로 이제 낙점 받았고, 얘는 아마도 내년 시즌에 콜로라도 계속해서 선발 돌 거예요. 30이닝 이하로 끊겠죠.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이 선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팀에서 막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샘프 지금 3연승 중이고 콜로라도 5연패 중. 요 경기 샘프가 이기면은 수입하면서 샘프는 이번 시즌 유주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은 샘프의 에이스 웹 나오고 콜로라도는 브라운. 선발 매치업은 확실히 웹이 앞섭니다. 다만 콜로라도가 직전 경기에서 브라운이 엄청 잘 던졌다. 이런 투수들은 한 번 잘 던지면 두 번, 세 번도 잘 던질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라는 상징성이 있고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샘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투도 상대로 곧잘 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샘프 승 쪽으로. 콜로가 역배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어제 제가 콜로 역배 봤었거든요. 1점 차로 졌죠. 아쉽게 부주력은 날라갔는데 어쨌든 오늘은 역배의 냄새 나지 않는다. 두 번째 애슬레틱스와 캔자스. 애슬레틱스 베소 나오고 캔자스는 레이건스 나와요. 레이건스도 내년에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 꾸준히 지켜주면서 팀 내 1선발 역할 해줘야 되는 투수예요. 이 투수 방울 5.0인데 한 번 무너져서 그렇지 괜찮아요. 성적은 최근에는 두 경기 나와가지고 복귀해서 8.2이닝 동안 삼진 14개 잡았고, 베소는 불펜 투수기 때문에 계속 이어 던지게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애슬레틱스는 오늘 경기는 계속 못 나왔던 애들, 그동안 못 나왔던 애들 돌려가면서 내년 시즌 선발 콘테스트 열리겠죠. 요 경기 애매해요. 근데 선발이 딱 정해져 있는 캔자스가 살짝 더 유리하다고 봐요. 이 경기는 캔자스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와 볼티모어. 양키스 뒤에 별 3개 해놨죠. 요 말은 얘는 오늘 경기 동기부여가 이빠이라는 거예요. 자, 양키스 토론토랑 지금 지구 1위 싸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1, 2위인데 양키스가 이기고 토론토가 둘 다 이긴다. 그럼 토론토가 1등 되고 양키스가 2등이 아니라 4등으로 떨어져요. 왜냐면은 시드 1, 2, 3번 시드는 각 지구의 1위들이 시드를 차지하기 때문에 토론토가 1위 돼버리면은 양키스는 4번 시드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양키스 이 경기 이기더라도 토론토가 이기게 되면 탈락 4위로 떨어져요.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만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힐 나오고 볼티는 브레디시. 볼티모어의 브레디시는 내년에 아마 볼티모어 1선발로 계속 나올 거예요. 복귀하고 나서 좋고, 직전 등판이 양키스 전이었습니다. 6이닝 1실점 잘 던졌죠. 양키스 어제 볼티모어 트레버 로저스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7연승 중입니다. 1등 차지하려고 완전히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양키스는 무리 안해요. 크게는 일단 2등이 된다는 시드를 잡지 못하는 거에 전제한 뒤에 힐을 내보냈어요. 이번에 나오는 투수는 이제 그 디비전 1, 2차전을 못 나와요. 3차전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하고 힐, 팀 내 한 3, 4선발급이죠. 얘를 내보냈어요. 이기면 재수인 거고, 그죠? 그래서 무리 안한다. 솔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브레디시가 직전에 한번 던졌다는 게 일주일 전에 조금 염려가 돼요. 좋은 투수긴 한데 이번 경기 동기부여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양키가 투수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승부는 양키스 승 쪽으로 수입을 해서 일단 이후 볼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어제 제가 미네소타 이길 거라고 했죠. 개역배 터졌죠. 어제 미네소타 그 아벨이 친정 방문해가지고 잘 던질 거라고 해서 제 예상대로 잘 던져서 개역배를 터뜨렸습니다. 어제 콜로라도로 갈지 미네소타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콜로라도를 갔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필라 산체스. 이 선수도 오늘 나옴으로 해서 1, 2차전 못 나와요. 얘네들은 어차피 그겁니다. 2등이 확정됐어요. 디비전 안 해요. 챔피언십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죠. 디비전을 하는데 얘들은 어차피 좀 그게 있어요.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해가지고 올라오는 애들끼리 해가지고 붙는 거라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선발로 나오고, 산체스가 선발인 이유는 지금 던진 이닝이 196.1이닝이에요 4이닝 정도만 던지면 200이닝을 더 돌파하죠.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고, 미네소타 리차드스는 길게 던진 투수는 아닙니다. 보통 5이닝 정도만 던져요. 선발 비교해보면은 산체스가 훨씬 더 나은 투수고, 이번 경기는 크게 서로 동기부여 있는 팀은 없어요. 다만 근데 필라델피아가 홈이고 출정식 비슷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홈 팬들이 성원이 엄청나겠죠. 필라델피아 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화이트삭스, 로드 나오고 스미스 나옵니다. 둘 다 뭐 크게 차이 나는 투수는 아니에요. 다만 스미스가 살짝
경험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스미스는 직전 경기에 삼진 8개 잡고 1자책점 했지만 양키전에 포볼도 4개 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싱턴 로드는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가면서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 적응한 모습, 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선발 비슷하고 팀 전력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시즌 마지막 경기고, 그럼 홈팀 기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워싱턴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보스턴은 별 하나, 디트로이트는 별 2개죠. 왜냐하면 보스턴은 이 경기 이기면 5등이 확정이고, 지면은 5등일 수도 있고 6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5등과 6등은 5번 시드, 6번 시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거기서요. 원정이에요, 둘 다. 그래서 보스턴은 조금 크게 없다. 있긴 있는데 크게 동기부여가 없다. 오늘 선발도 원래라면 지올리터 턴인데 지올리터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디트로이트는 이 경기를 이겨버리면, 이 경기 이기고 클리블랜드가 지게 되면 얘들이 3번 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있어요, 동기부여가. 근데 얘들이 이기고 클리블랜드를 이겨버리면 클리블랜드가 3번 시드 돼요. 3번 시드와 6번 시드는 조금 차이가 나요. 1차전을 홈에서 하느냐 원정에서 하느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좀 더 동기부여가 있다. 그래서 패덱은 아마 근데 디트로이트가 올라가도 한 4선발 정도로밖에 못 쓸 겁니다. 이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고, 어쨌든 보스턴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디트로이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팅을 하기엔 좀 애매한 경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와 휴스턴 탈락했죠. 충격적인 7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막판에 확 떨어졌어요. 탈락. 이번 경기 이겨도 그 위에 팀들이랑 동률이 된다고 해도 상대 전적에서 다 밀리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알더게리, 휴스턴은 맥컬러스 나옵니다. 알더게리의 직전 경기 4.2이닝 3자책 했고, 크게 좋은 투수는 아니에요. 경험도 별로 없고. 휴스턴 맥컬러스 얘는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강강약약이에요.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 약해요. 천사 좀 약팀이죠. 천사 또 오른손 투수공 잘 치죠, 홈런. 흥기는 또 휴스턴도 좌투수공 잘 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아마도 휴스턴도 2군 내보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투수를 보면, 상태를 보면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버 쪽 추천드리고, 토론토와 템파베이. 토론토도 별 3개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기면 아메리칸 리그 우승으로 1번 시드입니다. 지면 4번 시드. 만약에 지고 양키도 지면 쟤들 1번 시드 마찬가지인데, 양키드가 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토론토 무조건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론토는 이 경기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팀 내 1선발이 나옵니다. 만약에 가우스만 내고 져버리면 10월 2일부터 열리는 와일드카드 그 결정전에서 이제 슈어저나 이상한 조금 약한 투수 나와야 돼요. 토론토 이 경기 무조건 이기려고 달라드는데, 보통 이렇게 무리하면 좀 좋은 결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템파베이의 세이모어도 최근에 조금씩 괜찮게 던지고 있는 중이고, 방울 2.85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9월 18일날 한 번씩 던졌어요, 얘들. 가우스먼은 6이닝 1자책점 잘 던졌고, 세이모어는 7이닝 무자책입니다. 안 줘도 잘 던졌어요. 이 경기 토론토가 은근히 말릴 수가 있어요. 5회까지 앞서 나가지 못하면 오히려 긴장되고 떨리는 팀은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 좀 조심스럽게 템파베이 역배 쪽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와 애리조나. 샌디에고는 5위 확정입니다. 이기든 지든 5등이에요. 원정이죠. 원정이고, 애리조나는 파트 나와요. 파트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완봉 한봉 포함해서 QS 해주고 있습니다. 잘 던져주고 있고, 이것도 크게 동기부여 있는 팀이 없습니다. 없고, 시어스는 아마도 샌디에고 4선발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 잡으려고 나온 거고, 이 경기 샌디가 이기면 수입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애리조나도 방망이 좋고 해서 아무래도 애리조나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애틀과 다저스, 요것도 다저스가 이기면 수입이에요. 시애틀은 2등 확정이에요. 이기든 지든 2번 시드 확보예요. 이기든 지든 2번 시드 확보해서 큰 의미 없고, 다저스도 이기든 지든 3번 시드 확보예요.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구. 그래서 둘 다 뭐 가벼운 마음으로 붙을 건데 이번 경기 다저스가 이기면 수입전입니다. 그죠? 수입이라서 이거 기세상 시애틀이 수입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이번 시드 3번 시드는 나중에 이제 디비전에서 붙어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저스가 6등이랑 붙거든요. 매츠나 신시내티 중에 둘 중에 이긴 팀이랑 붙는데 다저스가 이기고 올라오면 시애틀이랑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월드 시리즈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얘들 그게 리그가 다릅니다. 제가 설명 잘못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시애틀이 마지막 놔두고 3경기 홈에서 다 지고 가을 야구를 하면은 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동기부여는 다저스보다는 시애틀이 좀 더 좋다. 다저스 커쇼는 좀 가을 되면 좀 약해져요. 그 포스트 시즌에서 잘 하는 투수들은 대부분 강속구 투수들입니다. 집중력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냥 제구로 먹고 사는 투수들은 집중력 높아진 타자들한테 조금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커쇼는 지금 강속구 투수가 아니죠. 그래서 가을 야구 가면 조금 약해요. 다저스 커쇼가 지금 또 가을 분위기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시애틀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미러키와 신시내티. 미러키는 1등 확정. 근데 페랄타가 나와요. 팀 내 1선발 나온 이유는 감이 키려고. 아마 이 경기 그냥 돌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미러키 페랄타 나왔다가 뭐 미시오르스키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프리스터 나올 수 있습니다. 불펜 투수들 계속 나오고 축제 느낌일 거예요. 축제 느낌. 근데 신시내티는 싱어예요. 얘들 신시내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얘들 이기고 매치 이기면 동률이라도 신시내티가 올라가요. 신시 지고 매치 지면은 동률이라 신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신시내티 지고 매치가 이겨야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동기부여는 신시내티가 엄청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미러키도 일부러 져줬다는 그런 오명을 듣고 싶진 않거든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기는 아무리 자기는 1등 확정지었지만 안 그러면 승부 조작이라고 하면서 막 욕먹습니다. 그래서 페랄타가 한 3, 4인이 던지고 이어 던지기 한 날이 있더라도 이 경기는 미러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고 다만 신시내티도 끈덕지게 따라 붙을 거고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그가 직전 경기 무너졌지만 얘 2번 연속으로 무너지는 경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도 웬만큼 던질 거고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와 텍사스. 클리블랜드도 별 2개예요. 얘들 이 경기 이기면 3번 시드 확정이에요. 지면 5번이나 6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3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이기려고 할 거예요. 3번과 6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홈에서 시작하냐 원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경기 가빈 윌리엄스 후반기에 미친 듯한 퍼포먼스 보여줘도 윌리엄스 턴인데 아마도 안 나올 거예요. 1선발로 윌리엄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로건 알렌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코빈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훨씬 그게 동기부여가 있는데 다만 클리블랜드가 자투수공을 겁나게 못 쳐요. 오늘 좀 고생했죠. 이기긴 이겼는데 또 코빈이란 말이에요. 코빈도 얘도 웬만큼 완급 조절되고 잘 던질 때는 잘 끊길 때는 잘 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기부여가 확실한 클리블랜드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클블 추천드리고 마이애미와 매츠. 마이애미는 뭐 없어요. 동기부여. 근데 카브레라 나옵니다. 좋은 투수예요. 저 투수. 전 저 투수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공도 빠른데 변화구도 괜찮아요. 저 투수 아마 롱런 할 거죠. 저 투수는. 근데 매츠는 만에야 투피치죠. 직구랑 슬라이더였나요? 그 2개만 던지는데 조금 단조로워요. 근데 매츠가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는 이 선수를 낼 수밖에 없는 선발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조금 힘들어요. 아마 매치는 총력전 하겠죠. 만약 1년에 흔들린다 바로 불펜들 다 때려 막아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 경기는 마이애미 선발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매치가 이어 던지게 하면은 매치의 불펜이 괜찮기 때문에 매치가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치 승 보고 어쨌든 이겨놔야 돼요. 이기고 난 뒤에 신시내티가 지기를 바라야 돼요. 기적을 바라야 되겠죠.
애틀란타와 피츠버그. 애틀란타는 모튼 나오고 피츠는 오비에도 나와요. 모튼이 직전 경기가 지금 소속팀 애틀란타였어요. 1.1이닝 동안 6실점 했나. 근데 모튼이 원래 애틀란타 소속이었죠. 친정팀으로 복귀했어요. 그 디트로이트에서 버림받고 원래 볼티모어에 있다가 볼티모어에서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 했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버림받고 다시 자기 친정팀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경기 마지막 선발인데 내년 시즌에 함께 하려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선수 개인적으로는 모튼이 동기부여가 꽤 있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오비에도 건실하게 던져주는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 선발 비교해보면 백중세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뭐 상대 타선을 압도할 정도의 구위를 갖추진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오버 쪽으로 빵빵 터진 오버 쪽으로 보고 승패는 아무래도 애틀란타가 홈에서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틀란타 승에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컵스와 세인트루이스. 컵스는 4번 시드 확정이에요. 이기든 지든. 세인트는 불펜 대입니다. 레이 길면 2이닝 정도 던질 거예요. 근데 세인트루이스의 불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컵스는 출정식이죠. 아사드 나왔다가 뭐 불펜 돌릴 건데 이제 1선발, 2선발은 다 아껴놓은 상태에서 아사드한테 좀 맡기고 그 다음에 불펜을 돌릴 겁니다. 어차피 불펜 돌리고 나서도 한 2, 3일 있다가 경기를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출정식이라 컵스가 마지막을 그래도 지면서 끝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세인트도 눈치 없이 남의 집 잔치에 해방을 놓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기 큰 의미 없는 경기라 컵스가 그냥 순리대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스 승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 했고 질문이 드신가요? 축구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중심을 좀 넘길 거예요. 이제 야구는 거의 끝나가고 아마 내년 야구 또 열리면 제가 당첨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올 시즌도 괜찮았는데 한 시즌을 제가 꼬박 해보니 이제 야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15경기 어떤 경기를 픽해야 되는지 언제 감이 좀 많이 와요. 특히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 한 번 다 한 게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L이 역배요. 왜 많은 경기를 꼭 놔두고 왜 그렇게 항상 애매한 경기를 갈라 그러는데 L이가 누구랑 붙지? 샌디랑 하나? L이 역배도 갈만해요. 갈만해. 근데 샌디가 한 경기라서 좀 애매하긴 해요. 가기는 좀 애매해요. 갈만한데 가긴 애매해. 어차피 프로비 10월 2일인가부터 해서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서 대충 하기 좀 그래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어차피 샌디 최근에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 차원으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의미 없는 경기들은 홈팀 기준으로 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마지막 경기라서 좀 홈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